자, 갑니다. 143번부터 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A 1,3과 B 5,4 그리고 6,8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 ABC가 있어요. AC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를 주고 PAB와 PBC의 넓이 B가 3대2라고 한다. 그때 두 점 B, P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시오. 자, 일단 X절편 구하시오. 직선의 X절편 구하려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만 하면 끝난다, 그렇지? 그럼 너희들은 지금 이 문제는 뭐다? 직선 BP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직선 BP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는 두 가지. 하나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든가 또는 점과 점, 두 점이 주어지든가. 그럼 거의 뭐 대놓고 B라는 점과 뭐 P라는 점, 두 점을 지나세요 아닐까? 그지? 두 점의 좌표 찾아주면 되는데 B의 좌표는 이미 나와 있잖아. 5,4.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되겠네? P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상이지? 자, 너네가 요 두 삼각형을 바라보고 있어. 그 녀석의 넓이가 B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풀리는 문제는 당연히 닮음일 거야. 3대2 닮음. 3대2가 아니지. 넓이 B니까 루트 3대 뭐 루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건 닮음일 때 얘기고 지금은 닮음이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도형을 살짝 돌려봐.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P를 이렇게 찍은 거야. 넓이 B가 몇 대 몇이 되게? 2대 3이 되게. 그러면 두 삼각형은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누구의 B다? 밑변의 길이 B가 2대 3이 되어주세요라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 P는 뭐다? 여기서 이제 여기로 바로 갈게. P는 결국 요 길이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자, P는 다시 한번 뭐다? 선분 AC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된 겁니다. 그럼 내분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맞죠? 뭐 공식을 써도 좋고 잠깐만 공식이 낫나? 이건 공식 딱히 안 써도 되겠다. A라는 점이 지금 1,3이잖아. 그리고 C라는 점이 6,8이잖아. 자, 3대 2라고? 그러면은 뭐야? 여기 3칸, 여기 2칸. 근데 A에서 C까지 총 5칸인데 5칸 움직인 동안에 X가 5 증가했네. 그럼 한 칸당 1. 그러면은 B는 3 증가. 4, Y도 마찬가지. 5칸 움직인 동안에 Y좌표가 5 증가했다. 그렇지? 그럼 한 칸당 1씩 증가? 그러면 3 증가. 얼마? 6. 그럼 P라는 점 나왔고 B라는 점 주어져 있었으니까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고 X좌표 구하고 하면 끝. 됐어요? 주님 질문이었나? 이해됐죠? 요거는 결국 그 마지막에 구하는 게 결국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야? X절편. 그럼 X절편 구하기, Y절편 구하기는 결론은 뭐다? 뭐 구하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한 재료가 뭐 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알았죠? 예, 끝. 165번 가볼까? 잘하네요. 자, 165번. 참고로 요 유형 오늘 또 한 번 더 나올 거야. 원방에 또 있다. 요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자, 165번. 이거는 자네 질문이지. 이거는 이 유형 자체 질문이 아니면 이 유형 딴 건 풀었는데 이게 질문인 거야. 사실 유형 자체 질문?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요거 잘 기억해놔. 근데 공식은 기억을 해야 돼. 여기서 공식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야? 공식을 써주세요야. 어떤 공식? 요 앞에 있었는데 있나? 여기 있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하면 한 직선 그냥 쓰고 다른 직선 그냥 쓴 다음에 둘 중 한 놈에다가 K 붙여서 더하고 는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할까? X 더하기 2Y 더하기 4. 두 번째.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둘 중에 한 군데 K 붙이자. 어디 붙일까? 뭐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은데 그나마 앞에 게 좀 심플해 보이지 않냐? 그러면 K 붙이고 더해서 는요. 해주시면 여기까지 푼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뭐 하나 더. K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뭐가 제공된 거야? 2,1을 지나세요. 그러면은
x에 2, y에 1 넣어주면 성립한다. 그치? 넣어보자. 그럼 뭐 나와? 8? 8k? 얘는 뭐 나와? 마이너스 4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그래서 K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K 2분의 1 넣어서 다시 구해주면 직사의 방정식 완성. 알았니? 이렇게 풀었어?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다르게 나왔고 K를 저기서 두께 붙이고서 K가 2라고 나오고 일단 해보자. 자, 봐봐. K 넣어보자. 2분의 1 x 플러스 y 플러스 2. 뒤에 붙이든 앞에 붙이든 답은 똑같아야 정상이야. 정현아. 자, 됐죠? 여기서 이제 동명 정리해볼까? 아마 내가 예상하는 답이 요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A, B 찾았지. A, B 맞춰야지. 상수항을 마이너스 6으로. 2배 해야 돼. 그래서 5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으로 맞춰주면 A이고 B인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1이잖아. 나오는데. 답지를 잘못 봤거나 아니면은 너가 아마 이거 2배를 안 하거나 또는 계산 실수했을 거다. 아마. K는 어디 붙이든 똑같이 나와요. 이해됐음? 이해됐음? 지금 나왔잖아. 그지? 너도 앞에 붙였었니? 해설지는 뒤에 붙이고 K? 붙이고서 대충 양선 때려가지고 AB 구했을 때 무슨 나오는 그러면은 너 아마 2배 안 했나 보다. 그치?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사실 귀찮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없네. 할까? 근데 요게 봐봐. 2,1을 지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나마 좀 심플하게 해보자. 을 지나는 직선이 x 3x y 플러스 1과 평행할 때 늦은 영어 어디 갔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얘 좀 사실 겁나 귀찮아지. 그지? 왜? K를 구해야 되지. 맞죠? K를 구해야 돼. 근데 지금 직선이 이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K 플러스 2x 2K 마이너스 3y 4K 마이너스 5는요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되니까 3분의 K 플러스 2 뭐 한 거죠? X의 개수비 그 다음에 Y의 개수비 그리고 상수항은 1분의 4K 마이너스 5인데 다른 거 확인해야 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걸 풀어줍니다. 좀 귀찮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6K 마이너스 9 따라서 축축 7K 7 K는 1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였다. 그럼 다시 또 넣어야 돼. 그러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는 0 이게 답인 거야. 알았죠? 요렇게 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다. 어쨌든 근데 이 공식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문제다. 알았지? 됐지? 끝.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 하느냐면 유형 17번 요거 이 부분과 어디를 하느냐면 저기 앞에 평면 잡에서도 내가 그 자취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자취의 방정식 좀 할게요. 알았죠? 예전에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있잖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아예 한 단원으로 따로 빠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취의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뭐가 돼 있었냐면 정리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가 정해져 있었어. 오케이?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예 그냥 평면에도 쬐끔, 직선에도 쬐끔, 원방에도 조금씩 다 뜯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요즘 가르치시는 수학 선생님들은 다 정리를 안 하십니다. 정리를 안 하시고 그냥 유형풀이처럼 평면에서도 그냥 잠깐, 직선에서도 잠깐 이렇게 풀거든. 근데 사실은 문제들마다 풀이가 조금씩 달라야 정상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를 막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어때? 혼란스럽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요즘의 자취야. 근데 주은이 아직 잠이 덜 깼어? 자다 왔냐? 아픈 거 아니고? 오늘따라 얼굴이 부었어. 아, 피곤해서? 어제 뭐 했어? 뭐 했어? 늦게까지? 혹시 너도 또 트럼프 취임사 듣고 잤니? 자, 어쨌든 가자.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을 그래서 나는 한 단원처럼 그냥 싹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알았죠? 자, 자취의 방정식 예전 버전도 다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기본이 일단 왜 예전 버전이야. 자, 간다. 자취의 방정식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특정 조건이 주어지는 조건식이 제공되는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 자, 요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이 요즘은 사실 거의 사라졌어. 근데 예전에는 이게 킬러였거든. 오케이? 요 움직이는 점. 그리고 예전에는 좀 직관적으로 푸세요.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가 일부 조금 나오는 편이었다면 요즘은 직관적으로 푸세요가 대부분이 됐어. 여기까지 한번 싹 설명해 줄게요. 위에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좀만 올리자. 자, 간다. 오늘은 근데 우리 반은 요 녀석도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할 겁니다. 자, 어제는 간다. 조건식이 제공되는 형태를 보면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본형. 이제 90% 이상의 모든 자취의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기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지금 오늘 배워야 되는 요 유형식 7번. 뭐? 각의 이등분선. 어디서 나와? 직선에서 나옵니다.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말하는 그 오징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징어는 그냥 삼각형에서 나오는 그냥 선에 대한 특징이고 이건 각의 이등분선, 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거. 두 개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폴로니우스 요원. 요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나오고 오늘 원방을 할 건데 시간이 된다면 아폴로니우스 요원까지 싹 다 해버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때 기본형을 보면은 문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을 만족하는 그런 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그때 항상 너희들이 해줄 작업은 자, 자취를 그리는 점이 등장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 점의 좌표를 x, y라는 미지수로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x와 y에 대하여 만족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x, y를 대입을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뭐 그때 필요한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될 거야. 또는 뭐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특징들. 알았죠?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x, y에 대한 식을 살짝 정리해주면 그냥 답이에요. 이게 바로 자체의 방정식이야. 자, 가볼까? 어디? 저기 평면 잡혔죠. 여기 먼저 하고 갈까? 있나? 잠깐만. 아니야. 앞에서부터 하고. 평면 잡혀. 여기 있다. 이건 아니고. 요거 가보자. 자, 간다. 70번입니다. 저기 앞에 평면 잡혔죠. 두 점에 대하여 AB, AP제곱 마이너스 BP제곱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또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점 P가 그리는 도형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또는 점 P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 구하자. 우리는 뭐 한다? 반드시 나타내는 도형, 그리는 도형을 만드는 점 뭐요? P. 그거를 항상 x, y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만족하고자 하는 식을 너희들이 쓰면 돼. 뭐야? AP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3의 제곱. 이 녀석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ap죠. 그럼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는 안 쓸게. 두 번째 빼기 bp 제곱. x-5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원래 더하기인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미리 분배했어요. 이게 얼마다? 5다. 자, 뭐 했어? p를 x, y로 잡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식으로 x, y로 표현을 했지.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이걸 정리하면 하면 답입니다. 갈게요. x제곱 빼기 x제곱 사라지겠죠. 그러면 x에 대한 1차항만 쓸까? 2x 플러스 10x, 12x. 두 번째 y제곱 빼기 y제곱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y. 그 다음에 상수항 1, 9, 10. 아이씨. 마이너스 25 넘어와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4. 얼마야? 마이너스 24. x로, 2로 양면을 나누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 이 문제 답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제일 기본적인 자취야. 진짜 별거 없죠? 요렇게 푸시면 자취는 거의 90% 이상 다 풀려요. 그게 아닌 유형들을 몇 개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이번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 71번. 바로 밑에 거. 그때 이거 안 풀었지? 내가 숙제 빼라고 했었지? 그지? 혹시 너 풀었니? 아, 풀기는 했어? 그지? 너는 배웠어가지고 이 부분은.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한번 풀어봐. 71번. 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어떤 점이 있어요. x, y. 근데 거리가 같다라는 특징을 만족하고 있다.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다? 같은 거리 있다라는 식을 쓰자. 뭐 예를 들어 이걸 잠깐 p라고 하면은 AP는 BP인 거잖아, 결국. 그러면은 거리와 거리가 같다는 거는 AP 제곱은 BP 제곱으로 풀면 되겠네.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x-3의 제곱 y-2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17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3. 그러면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다들 정리 똑같이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잘 봐. 직관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그랬지. 여기서 직관적으로 풀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 어떻게? A가 있어. 응? B가 있어요. A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거리가 같은 점. 연결을 하면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그냥 수직 이등분선 보여도 됩니다. 그게 직관적으로 풀리는 거. 그림을 통해 얻는 풀이. 그래서 AB의 기울기 얼마예요? 2 증가할 때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뭐예요? 1. 그리고 누구 지나요? 중점. 2,3. 그러면은 y는 x 마이너스 플러스 1. 그거 한쪽을 이항하면 저 식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풀리는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쉽고 직선이나 원방 가면은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자? 직선으로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에도 너희들이 먼저 풉니다. 어디를 보냐면 유형 17번에 아까 그 두 번째 문제인데 기억니은 디귿이에요. 그거 한번 좀 풀어볼래요? 199번이네요. 일단 여기서는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근데 볼게요. 자, 가자. 두 직선이 있어. 거리가 같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아, 여기 있네. 됐죠? 어때? 거리와 거리가 같다. 그럼 뭔데? 이번에는 점과 직선사의 거리, 점과 직선사의 거리. 아까는 조금 다르지? 아까는 두 점. 맞죠? 이번엔 점과 직선.
어쨌든 x, y를 잡는 건 똑같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마치 직선에 있는 점처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나가지고 분자 0 하면 안 된다, 그치? 지금 이 x, y는 점에서 떨어져 있는 점. 직선에서 떨어져 있는 점. 그래서 넣어도 0이 안 됩니다. 맞죠? 어쨌든 이거랑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이번엔 뭐야?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 또 대입. 그러면 요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13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요건 일단 삭제. 자, 여기서 저 두 개. 절대값은 절대값이잖아. 그지? 이 절대값은 절대값. 이거 어떻게 할까? 절대값은 절대값. 요거 풀기 위해서 뭐 할까? 자, 한 번 더 쓴다. 너네가 절대값을 푸는 방법, 부호 고민. 맞지?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양수, 속에 있는 게 음수 참 좋은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양수, 음수 다 나눠. 그죠? 그래서 요 녀석 푸는 방법 간다. 첫 번째.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입니다. 아, 이거 양수 양수 푼 건가요? 아니요. 음수 음수도 같이 푼 거야. 오케이? 부호가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한쪽은 절대값 그냥 풀어. 그런데 반대편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게 뭔데요? 좌변이 양수, 우변이 음수? 아니, 음수 양수도 포함이야. 부호가 반대인 거. 이거 다 포함. 알았니? 그러면 한쪽으로 정리하면 끝. 짠짠. x 플러스 5y 플러스 6은요. 두 번째 6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요. 끝. 두 개. 답. 있는 거. 나 뭐 계산 실수했나봐요. 이 왜 6x야? 미쳤나봐. 5x. 그래서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디귿. 두 번째 요거, 니은.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어떤 거 하나 더 설명? 절대값는 절대값 푸는 방식.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막 다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양수처럼 절대값 그냥 푼 거 양쪽 다. 그냥 푼 거 하나, 한쪽은 그냥 풀고 한쪽은 마이너스 붙인 거 하나 해서 두 개. 알았지? 자, 이게 199번인데 자, 바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몇 번? 198번. 자, 얘는 어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중 y절편이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중에서 y절편이 음수인 직선. 뭐야? 이거 좀 지울게. 이건 뭐야? 자, 각의 이등분선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요. 요 녀석을 기본에서 따로 빼놓은 이유. 각의 이등분선 있잖아. 문제를 보면은 자취라는 말이 안 보여. 어때? 자취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너네들이 풀 때는 자취처럼 푸는 거야. 어떻게? 일단 해석 자체를 달리해야겠지.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생각해봐.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봐. 그러면 이 직선이 나타내는 특징 어떻다? 원래 있었던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이어진 거야. 알았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자, 간다.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았니? 그래서 198번이 대표 문제고 199번은 198번을 푸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인 거야. 알았죠? 요거를 잘 봐둬라. 다시 한번. 실제 너네가 만나는 문제는 198번이야. 근데 198번을 풀기 위해서 198번 어떻게 해석한다? 199번처럼 해석한다. 알았지? 그럼 푸는 방식은 똑같아. 거리가 같은 점이 자치니까 뭐 이거 써가지고 풀겠지. 알았니? 요게 하나가 다른 겁니다. 준스, 뭔 말인지 알겠음? 상희도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자, 요게 일단 자취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심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움직이는 점. 앞으로는 원방에서 할 거라서 지금은 안 하고.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문제는 아까 저기 앞에 평면 좌표에서 있었어요. 다시 아까 몇 번이었지? 80? 이런 것 같은데? 얍, 요거. 자, 간다. 저 좀 봐봐. P가 움직이지. 어떤 직선 위를. 그지? 근데 P의 자취가 아니잖아. 원호에 대해서 OP를 1대1로 내분한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이잖아. 그럼 Q도 움직여. 근데 P도 따라 움직여.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를 만족하시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라고 해요. 물론 요 뭐뭐뭐뭐를 만족하세요 안에 P도 있고 A도 있겠지. 지금 저 문제처럼. 알았죠? 자, 그럼 너희들의 풀이는 뭐다? 간다. 일단 그래 봐야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주는 거는 똑같아.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움직이는 점은 항상 a, b로 잡으세요. 미지수를 일부러 이렇게 잡아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학생들은 a와 b 그리고 x와 y를 섞여 있으면 무조건 x, y를 미지수로 보잖아. a, b는 무조건 상수로 보잖아. 그래서 바꿔서 쓰는 순간 너네 답 잘못 낸다. 알았지? 그거 조심하고. 어쨌든 a, b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뭐뭐뭐뭐를 만족하세요 해서 그 만족하고자 하는 식을 쭉 써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지. x는의 형태로 나오거나 a와 x가 섞여 나오거나 x가 a에 대한 식으로 등장할 거야. 그 다음에 y가 b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등장할 거야. 그 녀석을 각각 바꿔주세요. 어떻게? a는의 형태로. 그리고 b는의 형태로. 그러고 나면 있잖아. 움직이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직선에 대입을 하겠지. a, b에 대한 식 나오겠지. 거기다가 이 두 개를 대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x, y로 바뀌어 있을 거다. 여기까지가 답이야.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 일단 P가 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그럼 P는 뭐? A, B로 잡아보자. 그럼 P는 B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고 있겠지. 그게 하나 등장했어요. 두 번째. Q가 나타낸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Q를 X, Y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1대1로 내분하세요. 1대1로 내분하세요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지?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좀만 내릴게. 1대1로 내분하는 점 Q의 X좌표 X는 어떻게 구하지? 1대1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2 분자 1 더하기 2. 끝점 시작점 순서로 A빵 순서로 됐나? 두 번째 Y는 역시 1대2 내분점이다. 1대2 내분점이죠.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B빵 순서로.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때? X가 A에 대해서 식이 정리되어 있지. 그걸 어떻게? A는 형태로 정리를 해줘. 얘도 Y가 3분의 뭐 B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러면 너희는 B를 Y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 그 두 개의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3Y는 마이너스 12X 플러스 2가 되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MN. 둘이 더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이게 움직이는 점 유형이야. 와, 그럼 이거 되게 어렵다. 이게 왜 대표 문제죠? 자,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요즘은 이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은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많이 내냐면 직관적인 게 많이 내다 보니까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직관적으로 그림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내.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거야. 그래서 이게 대표 문제야.
자, 간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뭐 기울기 음수인데 그냥 대충 그려요. 이 위에 뭐야? 이 위에 p가 있대. 움직이니까 p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누가 있어? O라는 점이 있어요. 그때 O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아, 여기. O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O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O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연결하면 직선 나와. 어떤 직선? 저 직선의 평행한 직선. 그럼 너희들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해놓고 k만 구하기 위한 점 하나만 찾으면 끝나요. 그 점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 이 위에 있는 아무 점, 아무거나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잡아봐. 뭐 할래? 0,2. 그러면 하나의 점 0,2라고 잡고 가정하고 요 점 찾자. 1대2 내분점이니까 뭐야? 0,3분의 2겠지. 지납니다 하면 끝나요. k는 3분의 2. 알았어? 요즘은 이렇게 푸는 자취가 더 많이 나와 있어. 그림에 대한 특징으로 풀어버리는 거.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평행하겠네. 알 수 있는 거. 이런 직선이겠군, 이런 원이겠군,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요새는 더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69번 문제 풀이 잘 정리해 놓으면서 자, 이것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 특히 잘 정리해놔라. 여기. 움직이는 점 유형이 예전에는 이렇게 풀어도록 정해져 있었어. 물론 요즘도 기억은 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돼. 모르는 채로 그냥 이걸로 푸는 거랑 알지만 이걸로 푸는 건 좀 느낌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었고 근데 그 유형이 대부분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만 요즘은 남아있다라고. 알았지? 그럼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원방으로 넘어갈게요. 원방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원방 쪽은 아마 문제는 못 푼 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가보자. 원의 방정식. 일단 원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한 그 거리는 주어지겠죠. 그런 뭐다? 점의 집합인데 우리는 점의 자취라고 부르죠. 그러면 또 자취의 방정식에서 출발하겠지. 어느 한 점이 있습니다. A, B라고 할까요? 거리가 있어요. R로 항상 상수 R로 일정하대. 그런 점의 자취. 그럼 뭐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루트를 씌워주면은 R입니다. 그 녀석을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지. 이게 일단 원방의 제일 센 기초. 알았지? 원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때 그 A, B라는 점을 우리는 뭐? 중심이라고 부르고 R이라는 길이를 여기 있는 길이를 뭐?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그쵸?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저렇게 생기는 원방을 만나면은 뭐 이제 뭐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 중에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떤 거? 좌표 축에 접하는 원. 가보자. 좌표 축에 접해주세요.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Y축에 접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 이제 해보자. 일단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도 뿅, 아래에도 뿅 이렇게 붙겠죠. 됐죠? 그때 너희가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뭐야? 반지름은 B입니다. 물론 여기에 A, B가 있다면 반지름은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뭐다? 원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 누구를 요 y의 중심의 좌표를 그냥 바로 뭐 한다? 반지름 제곱으로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그게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알았죠? 두 번째 y축에 접해 보도록 하자. 여기 붙든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번에 중심의 좌표는 뭐다? 반지름 길이는 뭐다? 마이너스 A거나 A거나. 그래서 결국 Y축에 접하면 어떻다? 중심의 좌표에 누구 좌표를? X좌표를 가지고 우변 A제곱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를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제곱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잖아. 그죠? 저렇게 접하거나 뭐 요렇게 접하거나. 그때 A, B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안 되죠. 왜? 미지수를 굳이 뭐하러 두 개로 잡아. 그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A라고 할 거면 Y좌표는 두 반대 마이너스. 얘도 A, 마이너스 A로 하죠. 오케이? 뭐 마이너스 A, A로 해서 A를 양수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중심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A라고 했다면 원방을 만들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냥 당연히 X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얘나 제곱하면 얘가 돼야 되지. 자, 그런데 뭐? 이쪽에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A로 잡지. 반지름 쪽도 중요해. 반지름 쪽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다? 중심의 좌표가 둘이 부호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부터 판단을 하고 가자?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데?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니? 그거부터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세요. 근데 유형 말렙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를 줄 거다. 1사분면에서 하면서.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그림을 통해서 너네가 직접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를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제 개념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혹시 다 못 끝낼 수도 있으니까 책 순서 따라가자. 세 번째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인데, 자, 요거 어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어떤 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랑 한 방에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유형 자체를 원 따로 직선 따로 사실은 원래 설명 그렇게 안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한 방에 하고 끝내.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도형이 fx, y는 0이 있다. 그리고 gx, y는 0이 있다. 한쪽으로 몰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다. 그러면은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자? fx, y, gx, y 는 0에다가 한 군데다가 뭐 붙여주세요? k를 붙여주세요. 됐나요?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음? 끝.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얘네가 하필이면 직선이었던 것 뿐이야. 알았지? 근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얘가 원이고 얘가 원인 것 뿐이야. 똑같아요. 알았죠? 그런데 원에서는 조금 독특한 게 있어. 뭐냐면 있잖아. 잘 생각해봐. 원방이니까 이거 맞다. 이 얘기를 안 했네.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 불러주고 요거를 살짝 전개한 게 이거 지워도 되나? 제목만? 살짝 전개한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ax 그냥 ax 그리고 y에 대해서도 1차 그리고 싹 다 넘어가주면은 세 개의 상수항 합해서 그냥 상수항 C라고 해보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 두 도형 있었지. 저 fx, 이게 뭐였지? fx, y는 0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몰았다. 원방을 일반형을 썼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럼 가보자. 원방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물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뭐 1차항 상수항 있겠지.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써놓은 걸로는 뒤에다가 k를 붙입니다. 맞죠? 자,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 조금 의문 들지 않냐? 뭐?
K가 특정 값을 가지면 좀 이상해지지 않아? 얼마? 준아. 얼마면 좀 이상하겠냐, K가? 마이너스 1. 그치?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도 2창 사라지지 않아? Y도 2창 사라지지 않아? 그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1창만 남았다. 그걸 무슨 도형이라 불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직선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직선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X제곱 Y제곱 살아있을 거니까 그때 원이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제집은 아예 두 유형을 따로따로 뜯은 문제집들도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알았음? 자, 그럼 위에 거는 그냥 K가 마이너스로 고정이니까 사실 직방을 구하세요 보다는 그거보다 좀 더 응용하러 가겠지. 얘는 K를 모르니까 K를 구하기 위한 원방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겠지. 그리고 두 번째, 요 그림을 잘 그려보면 있잖아.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은 요거죠.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 중에서 직선은 무조건 이거야.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통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 원의 입장에서 이런 거 현이잖아. 이런 거 다 현이잖아. 그지? 근데 요런 원에서도 이런 현들도 있겠지. 근데 요 현은 왼쪽 원에서도 현, 오른쪽 원에서도 현. 그래서 공통현이라 불러. 알았니? 알았니?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자, 시간이 남으면 이거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이 공통현 문제는 있잖아. 사실 조심해야 되는 두 유형이 등장을 해요. 그거는 좀 이따 시간 남으면 한 방에 정리하자.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공식 7번 한 판 끝났어요. 만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 축에 접하는 거, 이런 거. 좀 기본 문제니까 잘 기억해놓고. 알았죠? 당연히 알겠죠? 사실 너가 제일 걱정돼. 왜냐면은 두 사람은 그래도 여기 원방 이동까지는 했어. 원방까지는 했어. 근데 너가 지금 완전 처음이지 않나? 그지? 이쪽 처음이지, 원방. 그래서 너가 사실 제일 지금 걱정되거든. 조금 급하게 나가면. 두 사람이 이제 기억도 올리는 중일 거고. 그쵸? 당연히 알겠지? 응. 물론 서윤이도 이제 뒷부분은 안 했잖아. 너 원방인 것까지밖에 안 했다며. 뒷부분은 괜찮은데 천천히 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방 한 판 끝.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뭔가 직선이지. 거의 다 끝났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주은아, 너 나랑 수상하고 있잖아. 그때 최근에도 했던 얘기야.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다? 우리 직선에서도 했던 얘기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접한다는 특이한 케이스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뭐 두 점에서 만납니다. 여러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난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위치 관계다. 알았지?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교점이 몇 개입니다가 답일 거예요. 자, 어쨌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럼 교점의 개수네. 교점에 대한 질문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게 뭐야? 당연히 연립이에요. 그리고 공수원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직선은 1차고 원은 2차야. 우리 최근에 했지? 1차와 2차 연립은 어떻게 한다?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푼다.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네? 그럼 뭐 하자? 판별식 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다. 알았죠? 근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사실 서술형에서 판별식을 이용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니면은 사실 어떻게 하면 돼? 요 풀이는 쓰면 안 된다. 알았지? 다른 풀이 써야 된다. 두 번째로 가보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뭔데? 그림을 이용하는 풀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돼. 어떻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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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눈으로 확인했지? 그때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D라고 부를게요. R과 D, D와 R을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반지름, 여기는 D. 동일하겠지? 여기서는 이게 R, 이게 D. 자, 어때요? 으악, 어때요? 누가 큰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잖아. 됐지? 그래서 그림을 이용한다는 것은 누구랑 누구? D와 R 사이에 대소 비교를 하는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느 원과 직선까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너희들 그림 슬쩍 그려서 아, R이 더 크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R은 반지름, D는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 세워주는 겁니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R이 큰지 D가 큰지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뭐야? 당연히 접하는 거야. 왜? 원의 접선을 구하시오가 나오는데 밑에 공식이 쫙 나오는데 그 공식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은 싹 다 D는 R로 사실 푸시면 되거든. 알았음? 그리고 여기는 공식도 거의 대부분이 D는 R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 자, 그럼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정리해보자. 그거는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이 0,0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실은 먼저 달라져. 아, 너무 올줄가나?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알았죠? 준아. 자, 그때 원의 중심이 0,0이든 0,0이 아니든 일단 첫 번째는 접점을 제공을 해요. 원 위의 점. 여기서 접하세요. 여기도 접점을 제공을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때 공식. 얘는 뭐다? 기억해야 돼.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내가 별도로 증명을 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공식들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주어지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원망 자체가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 y도 두 개가 곱해져 있고 그중 한 놈에다가 접점의 좌표를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 선생님 알겠지? 그럴 수 있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얘도 만들어갈 수는 있어. 어떻게? x-a가 두 개 곱해져 있잖아. x가 두 개 등장했지. 그럼 그 중에 한 놈에다가 접점 넣고 다른 놈은 그냥 x 상태로 두고 y에다가 접점 넣고 다른 한 놈 접선의 상태, y 상태로 두고 r제곱이라고 쓰시면 돼.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기는 해. 그런데 내가 지금 흰색으로 썼다는 거는 외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중심의 좌표가 사실 0,0이 아니면은 이렇게 공식 잘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데? D는 R. 원방이 있어. 중심에 A, B야. 반지름에 R인 원 있잖아. 근데 여기서 접점의 좌표, 얘를 어떤 점의 좌표를 주면서 뭐 해주세요? 원과 직선에 접하세요. 그럼 너희들은 일단 어떻게? 도점을 지난다?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실제로 뭐 예를 들어 1,3이면 뭐 1,3 써주면 되고. 그럼 미지수 m만 있지. 그거 가지고 D는 R 쓰면 m 나와요. 이거 쓰란 얘기다. 알았지? 이게 기본풀일 거다. 뭐가?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아닐 때는. D를 어떻게 쓰는지만 잘 기억하면 돼. 직선을 먼저 만들어서 D 구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공식이 있어요. 이거 외우고 있나?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그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아래 위에 두 개 붙어 있거든. 그래서 항상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다?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역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는 D는 R로 풀 거야. 알았죠? 왜? 중심이 0,0이 아니거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왼쪽, 오른쪽 구분 안 합니다.
세 번째, 원 바깥에 어느 점을 제공을 할 거야. 그때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공식을 이용하는 거를 제일 기본 풀이로 갈 거고,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 공식을 이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공식 이용 안 하는 게 뭔데? 이거는 똑같아. 또 D는 R이야. 알았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저 점을 지나네. y는 m에 x-p 플러스 q. 근데 이게 원과 접한에 D는 R 쓰면 된다고. 그걸 여기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런데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는 웬만하면 공식을 쓸 건데, 자, 공식을 쓴다는 건 일단 접점이나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야 쓸 수 있지. 근데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잖아. 원박대점 하나 주어졌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다? 내가 직접 접점을 잡는다. 어떻게? x1, y1이 있다라고 진짜 x1, y1. 여기서 x1, y1은 내가 x1, y1을 썼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뭐 3,4, 2,√3 하면서 나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 접점의 좌표는 내가 직접 잡은 미지수예요. 두 번째, 기울기도 가정해봐야지. 이렇게 두 가지 풀이로 흘러갈 거야. 그러면 접점을 가정한 녀석은 두 가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뭐예요? 그럼 이 접점이 접선이 뭐 하면 돼? P, Q를 지난다. 대입을 해요. 그럼 뭐야? x1과 y1에 대한 식 하나 나왔지. 그럼 x1과 y1 미지 두 개지. 식 하나 더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접점이라 부르면 그건 접점이냐? 아니잖아. 원 위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원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두 식을 연립을 하면 x1도 나오고 y1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점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문제야. 두 번째, 기울기를 가정하는 거는 그냥 접선 바로 씁니다. 접선의 방정식. 여전히 뭐가 따라다니고 있어? 미지수 m 따라다니고 있을 거야. 그 m을 구하기 위해서 P, Q를 대입해보세요. 그럼 뭐다? m에 대한 2차 방정식. m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원의 접선 제대로 푸는 풀이 방식.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의 중심이 0,0인데 원밖에 점이 주어지면 뭐 한다? 공식을 이용하러 갈 거고,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닌데 원밖에 점이 주어지면 공식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이 0,0이면 공식을 무조건 쓰고 0,0이 아니면 공식을 안 쓴다는 게 기본풀이다. 알았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원만 끝이에요. 개념 설명은. 오케이? 너무 확 몰아닥친 기분이죠? 자, 몇 개의 유형. 지금 너희들이 좀 가물가물할 것 같은 몇 개의 유형들만 한번 싹 간단히 풀어주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근데 그 몇 개의 유형이 뭐냐면, 공식 외웠지? 써보자 이게 아니야.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유형. 설명을 해야 되는 유형. 개념 설명만으로는 지금 나오지 않은 몇 개의 유형. 알았지? 그런 것 좀 써보려고 합니다. 공식과 관련된 거는 너희들이 써보면 되고, 공식. 자, 그래서 어디로 가볼 거냐면,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42페이지까지 다 끝났거든. 자, 뭐냐면요. 원방을 구하는데 필요한 재료 일단 뭐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았지? 중심과 반지름 있으면 된다. 그런데 뭐 267번처럼 바로 중심 나오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70번, 270번처럼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상윤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270번.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5,-3. 하나는 3,1인데 그게 지름의 양 끝점이야. 그러면 중점을 찾으면 되지. 몇 콤마 몇? 4,-1. 그래서 렌지름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얼마? 2. 그럼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잖아. 알았지?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보려고 하냐면
사실 유형 4번도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들 할 수 있을 거라. 여기 있다. 자, 291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291번 봐봐요. 291번. 다음 장.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291번.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세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기억나?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그놈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XY 좌표를 다 반지름과 연결시키면 되죠. 근데 X좌표, Y좌표가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부터? 몇 사분면인지부터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지나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1,2 아니냐? 어디 있어? 2, 4분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은 2, 4분면에 있겠지. 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 A, A가 아니라 A, A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A로 하자. 그럼 원망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어떻게? X-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 여기다가 무엇을?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시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대입해서 싹 넘어가지면 A에 대한 2차식 A 값이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하나는 요거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는 쉽지. 왜? 지나야 되는 점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2, 4분면 위에 있는 거. 그런데 292번 봐봐. 바로 밑에 거. 어떻게 돼 있어? 중심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위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니? 여기에 중심이 있으래, 그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깁니다. 얘들아, 문제에서 중심을 4, 3면 위에 있으세요 했지만 내가 이런 말 잘 준다 안 준다? 안 주거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봐. 중심이 어디 위에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은? 이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중심이 4성면 위에 있단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중심은 너희들이 직접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중심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XY 좌표가 똑같다. 그 말은 Y는 X 위에 있는 거야. 둘이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돼. 그게 중심인 거 하나. 두 번째, XY 좌표가 부호가 반대다. 중심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둘이 연립해서 교점 찾아. 알았죠?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처럼 중심이 4선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심은 그냥 A, 마이너스 A 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몇 사분면인지를 모르는 문제는 지금처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즉 2, 4분면, 4, 4분면에 있는 경우 따로,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즉 1, 4분면, 3, 4분면 위에 있는 경우 따로따로 해서 풀어줘야 되고, 그 따로따로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Y는 X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알았죠? 네. 넘어갑니다. 소연이 갑자기 왜 이렇게 졸려하지? 큰일 났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어디로 가냐면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 바로 갈게. 자, 유형 16번, 17번이야. 그리고 유형 18번이야. 요 세 개, 딱 세 개. 요 세 개는 개념 설명 없었던 문제다. 알았지? 그래서 보자는 건데, 자, 유형 16번, 현의 길이. 너희 근데 현의 길이라는 거 배운지 않았어? 중학교 때? 그죠? 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야. 대신에 중학교 때와 지금은 조금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원이 있으면은 요런 놈을 우리는 현의를 부릅니다. 그때 중학생 때, 중학교에서 현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항상 제공이 됐었냐면, 중심에서 현을 향해서 뭘 그었다? 이등분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길이 줄게. 저 빨간색 길이 구해봐. 이게 중학교 문제야. 그럼 중학교 때 물어보고 싶었던 건 사실, 너네 이등분선 그으면
수직으로 되는 거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 그럼 이젠 그런 말 해야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직접 당연히 이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림 없다. 알았지? 그림이 없는 상태일 거다 대부분. 그래서 요 녀석을 샥 그어줍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거 하나 구해서 2배 하면 답이겠지. 얘를 구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도 중학생 때 당시도 피타고라스였는데 이 녀석은 반지름이고 그때 당시는 줬겠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원의 방정식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두 번째, 저 노랑 색깔 요 길이를 중학생 때는 줬어. 근데 이제는 안 줘. 대신에 뭐로 주냐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한다?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 알았어요? 요게 현의 길이예요. 두 번째로는 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칭은 처음 볼 수도 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알아. 중학교 거야 이것도.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때 원 밖의 점이 있어. 그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자,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긋는 거야. 뿅. 그때 요 접점 생기지, T. 뭐 반대편에 있으면 T 프라임. 그때 PT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접선의 길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분 PT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 그거는 알아야 된다, 너네가. 알았지? 원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이면 접선의 길이는 접점까지 거리. 어쨌든 방식은 중학교 거. 뭐야? 마법의 보조선. 뭐? 수직. 알았죠? 그러면 이 파란색 선분은 또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읽어오면 되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저 빨간색 길이 구할 거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주어져 있는 원 밖의 점과 우리가 구한 중심 사이의 거리. 저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여기서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 알았죠? 로 구해주시면 돼. 됐니?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습니다. 유형 18번인데요. 자,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부를게 나는. 자, 가보자. 원과의 거리에 대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자, 간다. 첫 번째. 원이 있어. 원 밖에 점이 있어. 두 번째, 원이 있어.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어. 그때 원 위의 점 P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는 원 위에 점이 있어. 이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기야. 방법은 똑같아. 어디를 이용한다? 중심을 이용한다. 왜? 여기일 때가 제일 멀거든. 여기일 때가 제일 작거든. 여기서도 중심을 이용합니다. 여기일 때가 제일 멀거든. 여기일 때가 제일 짧거든. 알았죠? 그러면은 이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찾는데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여기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겠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근데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겠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방식은 똑같아. 알았니? 자, 여기까지가 기본 유형 모두 설명한 겁니다. 상윤이 입장에서 좀 폭풍이 몰아닥쳤죠? 그죠? 직선의 방정식에 비해서 유형들도 많고 공식들도 사실 되게 많아. 오케이? 요거 너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내가 이 수업 영상 요거 내가 쭉 설명한 거 있지?
이거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좀 보면서 좀 참고하면서 풀어야 될 거다. 다음 시간에 원방 좀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더 하면서 풀이를 할 거야. 알았지? 숙제로는 일단 원방을 다 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반이냐? 화목반. 오늘 화요일이지. 그지? 목요일 날 이제 원방 마무리하면서 이동하고 끝날 거야. 다음 주 화, 목은 우리 휴강인 거 알죠? 설날 휴강. 그래서 2월 달 첫 주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동 끝나고 숙제 풀이는 하고 이동 끝나고 이제 그 뒷부분 어떤 거 집합 명제로 쭉 넘어갑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우리가 개강일이 생각보다 좀 늦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합 명제 넘어가서 우리가 함수 쪽 할 때쯤 되면은 보충 전에 얘기했던 보충 한 번쯤 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들어갈 거고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동은 사실은 별로 없어.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만약에 숙제풀이가 적으면은 그냥 뭐 집합 자체를 살짝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집합 자체가 이런 거야까지 보여만 주고 소개해주고 마칠 거고 그게 아니면은 원방에 너희들이 질문한 거 특히 상윤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유형들이나 또 이제 문제에서 적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좀 약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풀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은 진짜 금방 끝나요. 그렇게 이동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도형의 방정식 끝. 오케이? 오케이? 자, 어쨌든 고생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